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결과는 1%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건 전력난이라던가 해외 자회사 수주 소식, 호재가 있었음에도 만족스러운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시장은 급락을 하는데 그래도 막판 종가 관리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또한 사람인지라 아쉬움은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주가의 움직임과 오늘 나왔던 이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버텨볼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유한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 아쉬움도 참 많이 남는데요. 기존의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셔도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좀 이용을 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수급, 이슈, 그리고 시황,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증시는 급락을 했으나 오늘 보유한 종목들은 큰 이탈 없이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두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종목들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은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독일 폐기물 에너지와 플랜트 수주, 두산중공업의 독일 자회사 두산렌처스가 독일 폐기물 에너지와 플랜트 건설에 참여를 한다. 독일 건설회사 아리콘과 컨소시엄을 구성, 비스바덴 신규 폐기물 소각로 사업 턴키 납품 계약을 따냈다. 턴키 계약은 자금 조달에서 기획, 설계, 시공까지 일괄해 건물과 시설을 인도하는 공사 계약 방식으로 일괄 수주 계약을 말한다. 두산 렌처스는 전체 시스템의 턴키 계약과 납품을 맡고 EPC, 건설, 시운전, 총괄 업체로 참여를 한다. MHKW 시운전 기간은 2024년 초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완공 후 연간 약 20만 톤의 도시상업 폐기물을 처리, 지역 열 에너지로 재활용된다. 두산 렌처스는 폐기물 에너지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폴란드 올슈틴 소각장 건설도 함께 또 수주를 나서기도 했다. 이어서 보시면은 중국 최악의 전력난 헝다 넘어서 경제 충격이 우려가 된다.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보다도 오히려 중국 경제에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저장성, 장수성 등등 중국의 10개 성에서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었다. 전력 공급 제한 여파는 에너지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제철소, 알루미늄 정년 공장에서부터 시작해 거의 전 업종으로 확대가 된 상태다. 밑에 보시면 다른 기사도 가져왔는데요. 영국 소형 원전 건설 검토 SMR 시장의 확대 기대, 에너지 공황이 새로운 원전 시대를 예고한다라는 기사에서 원전의 새 시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존슨 총리는 원전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최소 6개의 대형 원자로와 소형 원전 20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으며 영국의 강요들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영국은 애초에 2024년까지 원전 비중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이런 영국이 원전 비중 확대로 돌아선 것은 제1의 전력 공급원인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 4배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 두산 렌처스라는 회사가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턴키 납품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EPC, 설계, 조달, 시공, 그리고 건설, 시운전 총괄 업체로 상당히 주도적인 이런 위치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24년까지 완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직은 수주에 대한 정확한 금액과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았으나 두중의 해외 자회사들이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 대표적으로 3곳 정도로 좀 추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두산 렌체스, 지난 5월 달에도 폴란드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두산 메카텍 수소 기자재 사업 확장 소식도 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리카 본사에 지분을 투자를 해서 발전소나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스코다 파워 호주 폐자원 에너지 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난 7월 달에 일궈냈고 이 세 회사 모두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이라던가 호주 등등 활발한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중에 매출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 자회사들이 매출로서 또 두중에게 분기 매출에 힘이 돼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수주가 계속 나오는 건 좋은 쪽으로 역시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런 수주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주가 흐름에서 여러 가지 수주가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또 헝다 이슈보다 최악의 전력난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뜨면서 전 업종으로 마비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으나 단순히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전력난에 이렇게 심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반응한 건 한전산업이나 전력에 더 적합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 움직임을 더 크게 나타내기도 했으나 또 여기에 소형 원전 SMR을 영국에서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원전 테마는 대체로 상승세를 이끌었던 모습이었죠.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영국에서도 앞으로 대형 원전 6기와 소형 원전 SMR 20개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두중의 관계사들과 또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말씀을 드렸죠. 두중에게는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스비나 원유 등의 상승, 그리고 전력난, 그리고 자회사의 이제 수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원전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중은 단타 세력이나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호재가 나와도 매번 상승을 제한받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 그리고 자회사 또 수주로 인해서 사실 두중이 1.6%보다는 더 상승을 했어야 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뭔가 좀 찝찝한 상승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는 하루 종일 또 빨간불의 연속이었고, 그나마 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다시 고점 부근까지도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건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은 가는데 두중은 왜 가지 않나요?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는데, 종목의 무거움 자체가 다릅니다. 시가총액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유동주식 수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나왔던 전력난 이슈에서도 한전기술, 전력에 더 관련된 주식들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한전기술 3%, 한전산업 거의 10%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발전 설비나 운전 정비, 전기계 검침, 송당 이런 등등 설비와 정비 쪽으로 부각이 된다면 또 두산중업보다는 한전기술 이런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두중은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가 나와야 비로소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차이를 좀 보여준 건 여기 보시면은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비율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종목들은 거의 공매도가 없죠. 그리고 이런 코스피 종목들도 두중이 공매도는 압도적입니다. 주가를 더 가지 못하게 한 이유도 여기서 차이점을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가가 크게 갈 때는 아닙니다. 자리를 잘 잡고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마음 편히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시장 흐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구장창 계속 빼기만 하는 이런 흐름에서 장대 음봉으로 양시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도 또한 낙폭을 계속 이끌면서 시장 자체는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이 되었고, 국내까지 여파가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코스닥은 2% 이상, 그리고 코스피는 1% 이상 급락을 하는 가운데, 상승 종목은 300에서 한 400여 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1900개 이상, 상당히 대응하기도 어려운 장세의 흐름이었습니다. 막판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조금은 들어와 주기는 했으나, 거의 시작 끝날 때까지 코스닥, 코스피 다 외인들은 이탈이 되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천억 가량, 그리고 선물은 무려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한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마감 1184원까지 마감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할 만한 이유는 또한 없었습니다. 시장 흐름으로만 봤을 때 상당히 선방한 또 두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일 시장이 회복을 했을 땐 또 한 차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이 오랜만에 46만 주가량 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52만 주, 기관은 약 4만 주가량 이탈이 나왔는데, 시장이 외인과 기관의 큰 이탈에도 불구하고 두중에 대한 수급은 나름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수급에 의해서 주가도 큰 하락을 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도 오늘 48만 주 이렇게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인들이 거의 46만 주가량 좀 들어와 주면서 공매 주체인 외인들이 조금은 주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나가면서 기관은 이렇게 파란불 매도세였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2만 주가량 다시 들어와 주고, 기타 법인에서
98,000주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메릴린치가 5,700주가량 이탈, 그리고 JP모건이 24,000주 매수, 외국계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단타의 성향도 일부 보여주었으나 개인들만 좀 많이 흔들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매도도 보시면 역시나 비율이 오늘 8%대로 좀 비율이 줄었죠. 공매 수량 대금도 9월 중순부터 쭉 봤을 때 오늘이 가장 낮은 수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엔 외인과 기관이 좀 공매를 좀 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개인들도 이렇게 좀 나갔지만 다시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외인들이 이렇게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좀 주가를 그래도 좀 올려놓은 형국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차거래 잔고 금액이랑 또 잔고 수량 같은 경우도 어제 소폭 줄어든 이런 모습이지만 금일 집계가 완전히 되면 또 살펴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어제 제가 여기 노란색 선을 60일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일선입니다. 댓글로 피드백이 좀 빠르게 오면서 120일선으로 좀 정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최근의 흐름대로 일정 기간 또 상승한 흐름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려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보다도 더욱 안전하게 2만원 구간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3바닥을 다진 모습으로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은 모습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69% 반등은 나왔으나 주가는 이렇게 2만원에서 22,000원 횡보가 지속적으로 나와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22,500원 요 상단 부분을 뚫고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어야 다시 한번 한 단계 위의 스텝으로 윗구간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곡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관망세와 종목 홀딩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미 추매 같은 경우는 제가 19,600원 라인과 그리고 24,400원, 25,500원 두 차례 정도 구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위에서 불타기 하는 건 22,500원 이상을 돌파한 이후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급락을 하는데 부중은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다. 내일 만약에 시장까지 좀 다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직 무료방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주저없이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를 주시거나 1: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